이비석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위대한 왕의 조상이 오랑캐라니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경주 문무대왕릉비 앞 빗물에 젖어 드러난 글자를 읽어내려가던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신라의 역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한민족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비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투후, 이 김일제. 비문에 선명하게 새겨진 그 이름은 우리 민족이 아닌 중국 한나라에 투항했던 북방 유목 민족 흉노의 태자였습니다. 신라의 지배층이 사실은 흉노족의 후예였다는 이 믿기 힘든 기록.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지만 돌에 새겨진 글자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통일대업을 이룬 문무왕은 자신의 조상을 오랑캐라고 기록했을까요? 이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문에 적힌 김일제라는 인물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는 한 무제에게 패배하고 포로가 된 흉노의 휴도왕 태자였습니다. 뛰어난 무예와 성실함으로 한 무제의 신임을 얻어 김이라는 성을 하사받은 인물이죠. 그런데 그 머나먼 북방 초원의 왕자가 왜 한반도 동쪽 끝 신라의 왕릉비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단순한 오기나 착각이라고 치부하기엔 기록이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문무왕은 자신의 족보를 15대조 성환왕, 그리고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 김일제에 닿게 했습니다. 이는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의 핏줄은 저 드넓은 초원에서 시작되었다는 긍지 말입니다. 중화 사상이 지배하던 시대에 오랑캐로 천시받던 흉노를 조상이라 밝힌 왕의 성례가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한 혈통 자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역사에 흐름이 숨어 있는 걸까요? 문무왕릉비의 글자를 증명이라도 하듯 신라의 땅 속에서는 낯선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주 대릉원의 거대한 무덤들, 그곳에서 출토된 황금 유물들은 우리가 알던 한반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금관, 그 위에 솟은 사슴뿔과 나무 장식, 이것은 시베리아 무당들이 쓰던 샤먼의 상징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이건 고구려나 백제의 것이 아니야. 유리공예 품과 뿔잔 역시 북방 유목 민족들이 말 위에서 사용하던 그 모양 그대로였습니다. 중국식 벽돌 무덤을 썼던 백제나 고구려와 달리 신라는 돌무지 덧널무덤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이는 흉노족이 살던 알타이 지역의 무덤 양식과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비석의 글자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상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는 흉노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상상해봅니다. 한나라의 혼란기를 피해 혹은 권력투쟁에서 밀려나 목숨을 걸고 동쪽으로, 더 동쪽으로 말을 달렸을 그들의 여정을요. 척박한 고비 사막을 건너고 험준한 산맥을 넘어 한반도 남동쪽 끝자락에 닿았을 때 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고향을 잃은 패배감보다는 새로운 땅을 정복하겠다는 야생의 본능이 더 꿈틀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사랑했던 황금을 성시로 삼아 김씨라 칭했습니다. 유목 민족 특유의 기동력과 강력한 철기 문화를 앞세운 그들은 토착 세력을 압도해 나갔을 겁니다. 낯선 이방민이었던 그들이 신라의 지배층으로 자리 잡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듯 그들은 피와 칼로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은 이사금을 넘어 마립간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마립간이라는 칭호 자체가 몽골어 칸칸과 원이 같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그들은 한반도에 정착해서도 초원의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며 금관을 쓰고 죽어서도 황금과 함께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박물관 진열장 너머의 금관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화려함 뒤에 숨겨진 것은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치열한 몸부림 아니었을까요? 주변국들이 모두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문명국 흉내를 낼 때 신라는 고집스럽게 자신들의 북방 양식을 고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너희와 뿌리부터 다르다는 무언의 시위와도 같았습니다. 그 야성과 독자성이야말로 훗날 삼국 중 가장 약했던 신라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문무왕이 비석에 굳이 흉노의 태자를 새겨 넣은 이유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삼국을 통일한 직후 당나라는 신라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문무왕에게는 백제나 고구려 유민, 그리고 당나라에 맞설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했을 겁니다. 우리는 중국의 아류가 아니다. 대륙을 호령하던 흉노의 후예다. 이 선언은 사대주의에 젖어있던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자 자부심이었을 겁니다. 중국 한나라조차 두려워했던 흉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은 당나라와 맞서 싸울 명분과 용기를 주었을 테니까요. 문무왕은 자신의 핏줄에 새겨진 투쟁의 역사를 꺼내 들어 백성들을 하나로 묶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족보 자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승부수였습니다. 결국 그 오랑캐의 후예들은 해냈습니다. 북방의 거친 피는 한반도에 혈과 섞여 무서운 폭발력을 만들어냈습니다. 당나라 대군을 매소성에서 물리치고 기벌포 앞바다에서 수장시키며 그들은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김일제 후손이라는 자각은 그들에게 두려움 없는 용기를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스스로를 변방의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다면 감히 당나라 제국과 맞서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문무왕릉비에 새겨진 그 몇 줄의 글귀는 패배한 망명객의 역사가 아니라 승리한 정복자의 역사로 재탄생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문무왕이 왜 죽어서도 용이 되어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뼛속까지 전사였고 지키고 싶은 나라를 스스로 쟁취해낸 왕이었으니까요. 비바람이 잦아들고 문무대왕릉 위로 붉은 해가 떠오릅니다. 이제 저 바위섬은 단순히 한 왕의 무덤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저곳엔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와 한반도에 정착했던 북방 유목민들의 뜨거운 숨결이 잠들어 있습니다. 신라, 김씨가 흉노의 후예라는 사실은 충격적인 비밀이 아니라 우리 역사가 대륙과 얼마나 역동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틀 안에 갇혀 어쩌면 더 거대하고 웅장했던 우리 안의 야성을 잊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문무왕릉비는 천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피 속에도 저 광활한 초원을 달리던 기상이 흐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파도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우렁차게 들립니다. 마치 수천 마리의 말이 달리는 발굽 소리처럼